결혼식 안 해요. 이 한마디가 지금 수많은 가정에 조용한 폭탄이 되고 있습니다. 의아하실 겁니다. 아니, 평생 한 번뿐인 결혼식을 왜 안 하겠다는 건지. 자식 키워서 이제 결혼시키나 했더니 느닷없이 식 자체를 건너뛰겠다니요. 처음 들으면 귀를 의심하게 됩니다. 요즘 20대, 30대 사이에서 이른바 노웨딩이라는 흐름이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스몰 웨딩을 넘어서 아예 예식 자체를 생략하겠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일부 젊은 층의 별난 선택이라 여겼는데 지금은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슈나레입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도 결혼식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때는 다 그렇게 했는데? 맞습니다. 예전엔 당연했습니다. 결혼식은 인생의 통과 의례였고 사회적 인정을 받는 공식적인 자리였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반대로 뒤집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우리 아이들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게 부모 세대에게 어떤 의미인지 오늘 영상에서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영상 후반에 말씀드릴 결정적인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이걸 알고 나시면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한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결국 이 모든 논쟁은 단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하객들 얼굴 보기도 바쁜 그 한 시간을 위해 수천만 원을 쓰는 것이 과연 지금도 맞는 일인가?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아이들이 왜 평생 한 번뿐이라는 결혼식을 마다하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결국 두 가지로 귀결됩니다. 바로 돈과 스트레스입니다. 첫째, 상상을 초월하는 비용입니다. 결혼식이 단순히 예식장 빌리는 값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스드메라고 부르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은 기본입니다. 여기에 플래너 비용, 각종 옵션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결혼 서비스 전체 비용 평균이 2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하객들 대접하는 식대가 진짜 문제입니다. 서울 강남권 예식장 식대가 1인당 9만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아이들은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하객 200명만 와도 식대만 1,800만 원, 스드메까지 합치면 순식간에 4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 돈이면 차라리 전세보증금에 보태거나 대출 이자를 갚는 게 낫지 않나? 보여주기식 행사에 돈을 태우느니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위해 쓰는 게 현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둘째는 준비 과정의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제 지인의 아들이 실제로 결혼 준비하다 청첩장까지 찍고 웨딩 사진 찍다가 파혼까지 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한 결혼 준비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많은 공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행복하려고 결혼하는 건데 이 돈과 스트레스를 감내하며 고작 30분짜리 식을 준비하는 게 맞나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계약까지 맞춰놓고도 수백만 원 위약금을 물고 예식을 취소하는 젊은 부부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 문제를 단순히 요즘 애들이 검소해졌다거나 합리적이 됐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인 모임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50대 후반 김 씨는 작년에 아들이 결혼식 안 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속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평생 뒷바라지에서 이제 겨우 장가 보내나 했더니 식도 안 올리겠다니.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다른 감정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서운함이었습니다. 왜 부모 세대는 결혼식을 이토록 중요하게 여길까요? 단순히 남들 보기에 번듯해야 한다는 체면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주 현실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품앗이의 개념입니다. 내가 그동안 뿌린 축의금을 돌려받는다는 생각.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주변 지인과 친척들의 경조사를 챙기며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자식 결혼식은 바로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들인 정성과 비용을 공식적으로 회수하는 자리였습니다. 동시에 내 자식이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시작했음을 널리 알리는 중요한 공개 행사였던 겁니다. 그런데 자식이 결혼식을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동안 공들여 쌓아온 인간관계와 사회적 체면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듯한 당혹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 집 아들, 딸은 결혼식도 안 했다더라 하는 뒷말이 나올까 두렵고 그동안 냈던 축의금을 돌려받을 길이 막막해지는 것이죠. 자, 한번 차근차근 따져볼게요. 이 갈등의 핵심이 뭔지를요. 부모 세대가 보기에 결혼식은 단순한 행사가 아닙니다. 일종의 사회적 계약서 같은 겁니다.
내가 평생 쌓아온 인간관계를 자식에게 물려주는 자리이기도 하고 자식이 어엿한 어른으로 사회에 진입했음을 공증받는 의식이기도 합니다. 반면 자녀 세대가 보기에 결혼식은 다릅니다. 보여주기식 소비의 전형입니다. 실속 없는 허리의 허식의 상징이죠. 몇 시간 만에 끝나는 행사를 위해 수천만 원을 쓰느니 그 돈으로 신혼집 마련에 보태거나 앞으로의 생활 기반을 다지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의견이 갈릴 수 있습니다. 결혼식이 정말 필요한가에 대해서요. 어떤 분들은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결혼식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의미도 있고 양가 친척들에게 인사드리는 자리이기도 하니까요. 반면 어떤 분들은 형식에 얽매일 필요 없다고 보실 겁니다. 중요한 건 두 사람의 마음이지 행사가 아니라고요. 사실 이건 정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이고 각자 살아온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인식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옳고 그름으로 따질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겁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갈등을 단순히 세대 차이로만 치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변화가 깔려 있습니다. 5챕터. 그러면 이 현상이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상황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일본에서는 예식 없이 혼인신고만 하는 나시혼이 이미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미국에서도 하객 수를 극단적으로 줄여 비용을 아끼는 마이크로 웨딩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오래전부터 간소한 결혼이 보편화되어 있었고요. 전 세계적인 흐름의 핵심은 같습니다. 비용 부담을 줄이고 실속과 본질에 집중하자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만 유별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대화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부모 입장에서 요즘 애들은 왜 저래? 라고 생각하면 대화 자체가 막힙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이런 흐름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조금 다른 시각이 생깁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흥미로운 숫자가 나옵니다. 최근 5년간 예식장 이용 건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면 소규모 웨딩이나 셀프 웨딩 관련 검색량은 크게 늘었습니다. 시장이 변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노 웨딩을 선택한 부부들이 정말 만족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모든 선택에는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노 웨딩을 선택한 부부들의 실제 경험담을요. 제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여러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30대 초반 부부 A씨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는 3년 전에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양가 부모님 모두 반대하셨다고 합니다. 특히 신랑 어머니가 많이 속상해하셨대요. 하지만 아들이 계산한 비용 내역서를 보여드리면서 차근차근 설명했더니 결국 이해해 주셨다고 합니다. 이 부부는 결혼식 비용으로 쓰려던 돈을 신혼집 인테리어에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조촐한 가족 식사를 했고요. 지금 돌이켜보면 잘한 상택이었다고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친한 친구들에게 제대로 인사하지 못한 것. 나중에 따로 모임을 갖긴 했지만 뭔가 공식적인 자리가 없으니 결혼했다는 실감이 덜 나더라는 거예요. 반면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B씨 부부는 노웨딩 후 1년이 지나서 후회했다고 합니다. 시댁 쪽 친척들이 며느리를 제대로 인사받지 못했다는 불만을 계속 표출했기 때문입니다. 명절 때마다 결혼식도 안 했으니 인사도 못 받았다는 말을 듣는 게 스트레스였다고 해요.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결국 노웨딩은 만능 해결책이 아닙니다.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중요한 건 결정하기 전에 충분한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깊은 세대 갈등, 과연 해결책은 없을까요? 다행히 실제로 수많은 갈등과 타협 끝에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가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가족 식사와 결혼 알림장입니다. 양가 부모님과 직계가족만 모여서 상견례보다 조금 더 격식 있는 식사 자리를 갖습니다. 그리고 지인들에게는 정중한 모바일이나 엽서 형태의 결혼 알림장으로 소식을 전하는 방식입니다. 비용은 크게 줄이면서도 최소한의 예의를 갖출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초소규모 예식입니다. 부모님이 꼭 원하시는 경우에 30명에서 50명 내외의 하객만 초대합니다. 정말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만 짧게 예식을 올리는 겁니다.
비용도 일반 예식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조금 특이합니다. 자녀가 한 발 물러서서 부모님의 축의금 회수를 위해 최소 비용의 예식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본인들은 별로 원치 않지만 부모님 체면과 인간관계를 위해서 형식적으로라도 예식을 치르는 타협안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노웨딩이 옳다, 결혼식이 옳다, 이런 흑백 논쟁이 아닙니다. 상대가 반대하면 강요할 수 없다는 대원칙 아래에서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며 우리 가족만의 최적의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8챕터. 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노웨딩을 하겠다는 자녀에게 부모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입니다. 전문가들의 조언은 한결같습니다. 단순히 하고 싶다 또는 하기 싫다는 감정적 대립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살아온 인생의 방식을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서운함을 달래드리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반대로 자녀 세대의 현실적인 고민을 부모님이 경청하는 시간도 있어야 합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문제는 결혼 당사자인 자녀가 먼저 부모님께 충분한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 왜 이런 선택을 하려는지, 대신 어떤 방식으로 부모님의 마음을 채워드릴 수 있는지를요.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라 진심 어린 대화가 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부모님도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셔야 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와 지금은 시대가 다르다는 걸 인정하셔야 해요. 집 한 채 값에 육박하는 결혼 비용을 자녀에게 당연히 쓰라고 하기엔 지금 청년들이 처한 경제적 현실이 너무 가혹합니다. 결국 이건 가족 간의 소통 문제입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배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이쯤에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결정적인 변수를 공개할 때가 됐습니다. 노웨딩 논쟁의 핵심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뭘까요? 돈이 아닙니다. 체면도 아닙니다. 축의금 회수 문제도 아닙니다. 바로 결혼의 본질에 대한 질문입니다. 결혼의 본질이 무엇인가? 단 하루의 화려한 행사인가? 아니면 앞으로 펼쳐질 기나긴 삶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세대마다 다른 겁니다. 부모 세대에게 결혼식은 인생의 중요한 통과 의례였습니다. 사회적 인정을 받고 새로운 출발을 공식화하는 자리였죠. 하지만 지금의 2030 세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하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한 시간보다 앞으로 함께 살아갈 집과 하루하루의 생활을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많은 젊은 세대와 일생 선배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결혼식 하지 마라. 결혼을 해라. 이 말의 진짜 의미가 뭘까요? 보여주기 위한 화려한 행사에 모든 에너지를 쏟기보다 앞으로 평생을 함께 살아갈 서로에 대해 깊이 공부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이 관점의 전환이 바로 결정적인 변수입니다. 결혼식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결혼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인 거죠. 이런 내용을 알고 나면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노웨딩 트렌드를 단순히 요즘 애들의 별난 선택으로만 볼 수 없다는 걸요. 우리 사회가 변하고 있습니다. 혼인율은 계속 떨어지고 비혼을 선택하는 청년들도 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결혼을 하겠다는 젊은 세대가 있다면 그 방식이 우리 때와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부모님 세대의 서운함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면서 이날만 기다렸는데 막상 결혼한다니까 식도 안 올리겠다고 하면 허탈하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챙겨온 축의금 생각하면 속상하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허례허식보다 내실을 다지겠다는 우리 아이들이 어쩌면 더 현실적이고 현명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빚내서 결혼식 올리고 신혼부터 빠듯하게 사는 것보다 조금 간소하더라도 튼튼한 기반 위에서 시작하는 게 나을 수 있으니까요. 결국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느냐, 그리고 양가 가족이 서로를 얼마나 존중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결혼식은 그걸 확인하는 하나의 방식일 뿐입니다. 유일한 방식은 아닙니다. 10. 그렇다면 실제로 노웨딩을 고려하는 가족들에게 어떤 조언을 드릴 수 있을까요? 몇 가지 현실적인 지침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충분한 시간을 두고 대화하십시오. 결혼 날짜 잡기 최소 6개월 전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급하게 통보하면 갈등만 커집니다. 둘째, 부모님의 감정을 먼저 인정해 주십시오. 자녀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부모님 입장에서는 서운한 게 당연합니다.
그 감정을 무시하지 마시고 먼저 공감해 드리세요. 셋째,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십시오. 막연하게 안 할게요가 아니라 대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는 제안이 있어야 합니다. 가족 식사 자리를 마련하든 결혼 알림장을 돌리든 부모님이 수긍할 수 있는 대안을 함께 고민하셔야 합니다. 넷째, 최종 결정은 결혼 당사자가 하되 과정은 함께 하십시오. 결국 결혼 생활을 해나갈 사람은 당사자들입니다. 하지만 그 결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면 관계가 틀어집니다. 결정까지의 과정에 부모님을 참여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완벽한 정답은 없다는 걸 받아들이십시오. 어떤 선택을 하든 아쉬움은 남습니다. 중요한 건 그 선택을 가족 모두가 납득하는 겁니다. 12.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노웨딩 트렌드는 단순히 돈을 아끼려는 젊은 세대의 선택이 아닙니다. 결혼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하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화려한 행사보다 두 사람의 삶을 함께 만들어가는 데 집중하겠다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부모 세대에게는 서운하고 야속할 수 있습니다. 평생 쌓아온 인간관계와 체면의 문제도 있고 축의금 회수라는 현실적인 고민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때와 지금은 다릅니다.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소통입니다. 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만의 최적의 방법을 함께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결혼식을 하든 안 하든 가장 중요한 건 두 사람이 서로를 아끼고 양가 가족이 화목한 겁니다. 형식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구독을 누르고 좋아요를 누를 때마다 힘이 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결혼식은 여전히 필수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만약 자녀가 노웨딩을 선언한다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